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했죠. 행안부 경찰국의 초대 수장인 김순호 국장은 지난 1989년 안보 특채로 경찰이 됐는데요. YTN 취재 결과 당시 대공 공작 업무 관련자로 특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진은 김 국장을 직접 만나서 이례적인 행보를 걷게 된 배경을 물었는데 노동운동을 하다가 자수를 해서 과거 행적을 자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1년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정안전부 경찰 관련 조직으로 출범한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는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출신 김순호 치안감이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리면 김 국장은 이른바 안보통인 지금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김 국장은 지난 1983년 3월 운동권 서클에 가입해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군대에 강제 징집됐습니다.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전두환 정권이 벌인 이른바 녹화사업 피해자였던 겁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가보안사령부에 끌려가 심사를 받고 중간 등급인 B급 관리 대상으로 1502번 관리번호가 부여됐습니다. 이후 김 국장은 공장에 위장 취업했고 서클 선배 최동 씨를 따라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이른바 인노회에 가입했습니다. 김봉진이란 가명을 쓰며 부천 지역 조직 책임자인 지구위원 직위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989년 2월 인노회가 느닷없이 이적단체로 낙인 찍히고 부천 지역에서는 일반 회원들까지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그 무렵 김 국장은 돌연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반년 만에 대공특채로 경찰관이대에 돌아왔습니다. 첫 부임지는 인노회 사건을 수사한 바로 그 부서, 치안본부 대공수사 3과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국장은 대공 공작 업무 관련자로 분류돼 특별 채용 자격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과거 정부가 녹화사업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1983년 강제징집당한 김 국장이 대공 업무에 활용된 적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노동운동 경력과 갑작스러운 잠적, 대공 공작 업무 관련자로 경찰 대공 특채까지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YTN 취재진은 김순호 국장을 만나 인노회 사건 때 잠적한 뒤 갑자기 경찰관이 된 배경에 대해 직접 물어봤습니다. 김 국장은 인노회 사건이 터진 지난 1989년 초쯤 북한의 주체 사상에 물들어가는 운동권 흐름의 회의를 느껴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고시 공부를 하다가 내적 갈등이 심해져 같은 해 7월쯤 직접 서울 홍제동 대공분실을 찾아가 인노회 사건 책임자에게 그동안의 활동을 자백했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 책임자가 사흘 동안 조사하면서 주사파에 물들까 걱정된다는 고백을 들은 뒤 역으로 대공 특채를 제안하면서 곧바로 경찰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게 김 국장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자기 고백을 할 때 인노회 동료들이 구속되거나 수사에 영향을 끼칠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녹화 사업 당시 공작 활동과 관련해선 누굴 만난 뒤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긴 했지만 친구들과 술 마신 내용 등만 보고해 별일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순호 국장과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회원들은 행적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 국장이 잠적했던 그 시기와 인노회가 큰 순환을 겪었던 시기가 겹친다며 이전부터 몰래 공작 활동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김 국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순호 국장을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로 직접 데려오고 무척 아꼈다는 성균관대학교 한 학번 선배 최동 씨. 김 국장이 잠적했던 지난 1989년 인노회가 이적단체로 낙인 찍히면서 최 씨 역시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연행됐을 당시 경찰이 인노회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아 충격을 받았다고 주변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긴 했지만 후유증으로 심한 정신분열을 겪다가 결국 1년 만에 분신해 숨졌습니다. 이후 최 씨는 지난 2001년 민주열사로 인정받았지만 모두 15명이 구속된 인노회는 재작년에야 재심에서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 등 명예회복을 위해 오랜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법정 투쟁을 통해서 신 회원이 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 구속자 15명이 계속 이제 그 법정 투쟁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온 회원들은 지난 1989년 있었던 인노회 사건에 대해 김 국장에게 명확하게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부천 지역 책임자였던 김 국장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의 조직을 전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이름들 전체까지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구장이죠. 저는 이제 뭐 분회장일 뿐이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지구장이 당연히 이제 순호였었고. 회원들은 특히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큰 희생을 겪은 끝에 치안본부가 해체됐는데 당시 치안본부에 스스로 찾아가 몸담은 인사가 31년 만에 부활한 행안부 경찰 조직의 첫 수장이 된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행적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반성하고 사퇴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순호 국장은 YTN 취재진에게 자신은 운동권에 몸담은 경험으로 증거물 분석에 특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공특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989년 치안본부에 찾아가 자백할 당시 동료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진술은 한 적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또 숨진 최동 열사에게는 지난 1989년 당시 자신이 인노회를 떠날 거라고 긴밀히 얘기했다며 잠적이라는 건 오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일요일은 30살 나이로 숨진 최동 열사의 32번째 추모식입니다. 해마다 동료들이 모여왔지만 김 국장은 한 번도 추모식에 나타난 적 없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80년대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에서 활동했던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을 제기한 YTN 보도에 대해 김 국장은 인노회가 노동운동단체가 아닌 주사파 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치안본부 수사를 받은 뒤 후유증으로 1년 만에 숨진 고 최동 열사의 가족들이 절을 올립니다. 최동 열사가 활동했던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동료들도 함께했습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동 열사의 32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묘역에는 하얀 국화들이 놓였습니다. 노태우 정권 당시인 지난 1989년 인노회에서 활동하다가 돌연 잠적한 뒤 반년 만에 대공특채 경찰관으로 나타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호 국장을 인노회로 데려온 사람이 최동 열사였던 만큼 추모식 참석자들은 여전히 김 국장 과거 행적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오빠는 어느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오빠한테 뭐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의아스러웠죠. 경찰의 밀정으로 활동한 것 아니냐는 YTN 보도 이후 김 국장은 취재진에게 노동운동이 아니라 주사파 운동을 하다가 자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이 인노회가 주사파라는 뜻이냐고 되묻자 인노회 사람들이 주사파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펼쳤습니다. 거듭된 질문에도 노동운동은 외관일 뿐 인노회가 반체제 이념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인노회가 민주화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재심을 통한 대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신정길 회원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은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회칙이나 유인물에서 일관되게 노동이나 자주, 민주, 통일 등 목적을 아주 상세히 밝히고 있었지만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살펴봐도 친목 도모나 노동자 권익 향상, 오공비리 척결 등이어서 노동쟁의법 위반 같은 일부 불법은 있었지만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북한을 비롯한 반국가 단체와 연계됐는지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기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김 국장이 과거 행적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인노회와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강제징집 피해자 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89년 상황에 대한 진상 규명과 김 국장의 인사 검증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경찰국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야당은 과거 치안본부 대공 분실이 자행한
낙부락지 활동의 전모를 밝혀 다시는 이와 같은 반인권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오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이어 행정안전부 업무보고까지 예고된 만큼 김순호 경찰국장의 수상한 행적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저희 YTN은 김순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과 관련된 의혹을 연속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80년대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에서 활동했던 김순호 국장이 이른바 조직의 밀정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국장은 인노회가 노동운동 단체가 아닌 주사파 단체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 펼쳤는데요. 취재진이 확인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줄여서 인노회라고 부릅니다. 인노회 안재한 회장님 모셔서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심층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아침 일찍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회장님, 인노회가 어떤 조직의 어떤 성격의 조직이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이른바 이제 노태우 정권이 창출하게 되었죠. 그 시기를 저희들이 이제 유화국면이라고 부르고 88년도에 총선, 올림픽 이런 그 국민적 관심을 끄는 그런 행사들이 있고 저희들은 이제 그 반합법적인 운동에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지원 활동이나 또는 그 당시 정치 활동, 총선에서 좋은 후보들을 당선시킬 수 있게 지원하는 활동, 또는 이제 그 남북 공동 올림픽 이런 요구로 인해서 그 통일운동도 대중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88년도가. 그러면 인노회에는 어떤 분들이 함께 동참하셨던 겁니까? 대략 한 150명 정도의 정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홍보나 교육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좀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회라고 하는 7, 8명의 회원들의 기본 단위 이 조직에는 대부분이 이제 노동자들, 노동조합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김순호 국장도 초반부터 이 인노회에서 함께 활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떤 활동을 했던 겁니까? 김순호 국장은 그 지금 제 기억으로는 부천 지역을 그 책임지는 그런 간부였고요. 그리고 그 저희들의 그 활동이 예를 들어서 그 대중적이고 합법적인 국면이 열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 활동에 아주 뭐 적격한 그런 그 역할과 그런 활동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천 지역을 담당하는 간부라고 했는데 그 부천 지역의 지구위원장, 그러니까 조직 책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순호 국장의 그 위치를 봤을 때 어떤 그 조직의 지도부라든지 어떤 조직도를 잘 알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거의 이제 상지 회의나 이런 데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지금 핵심이 김순호 국장이 조직의 밀정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이거든요. 근데 들여다보면 김 국장이 경찰에 들어간 시기를 좀 전후해서 김 국장과 가까웠던 조직원들이 연행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노태우 정권 하에서 유화 국면이 이른바 이제 탄압 국면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89년도 초이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 단체 외에도 전국적인 그런 노동단체나 이런 활동을 하던 단체들에 대한 탄압이 들었는데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제1호 뭐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부평 지역서부터 그 주로 이제 그 간부직, 특히 이제 홍보나 교육 이쪽의 활동들 했던 간부들이 그 연행되고 저희들이 그 간부들이 그 활동하는 그런 사무 공간이 있었거든요. 부평역 앞에 거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실이 이제
그 인근 지역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이제 침탈을 해온 것이죠. 예. 김순호 국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먼저 인노회를 주사파로 규정을 하면서 골수 주사파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에 물들어가는 운동권의 흐름에 회의를 느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런 난관을 돌파해내기 위한 이제 뭐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예. 이미 저희 단체는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고요. 신정길 회원과 그다음 몇몇 회원들이 이미 이제 무죄를 받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원에서 그런 판정을 내린 사건을 지금 와서 자기 어떤 도피처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하등 일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순호 국장이 조직의 밀정 역할을 했느냐라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자신도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를 받을 때 함께 활동을 했던 동료들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예. 근데 이제 인노회 측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김순호 국장이 밀정 역할을 했다고 의심을 하시는 겁니까? 뭐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한테도 이제 우리 간부단에서 말하지 않은 사실인데 예. 약간 좀 유약하고 성격이 예. 그다음에 좀 갱년맞다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제 회원들한테 부천 지역 회원들한테 배포해야 될 그런 자료라든가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간혹 이렇게 잊은 경우가 있어서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질책을 받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동가로서 약간 좀 이렇게 산만하든가 또는 유약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또 하나 얘는 조직국장으로부터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예. 그 당시에는 뭐 엄청난 시위가 있어서 노태우 정권의 유화 국면에서는 저희들이 가두시나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럴 때 항상 같이 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같이 갔던 동료들 입장에서 보면 부천 지역 책임자인데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라든가 또는 경찰들한테 저항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좀 피해가 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오는 그런 것을 이제 간부들도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고하고 그래서 이 친구 봐라 이제 그런 것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정이나 이제 뿌락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임자인데 부천적 책임자인데 간부들이나 회원들이 이렇게 체포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사라진다든가 같이 이렇게 생활하던 여성도 있고 그랬는데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지고 그랬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들이 찾으러 다니고 물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구치소에 들어 있었을 텐데 예. 그런 것은 이제 간부가 보일 행동 전혀 안 해서 이거 뭐가 지금 함정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치본하고 일종의 좀 딜이 있거나 이런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단체에서는 지금 김순호 치안감이 경찰국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일단 경찰국장의 역할이 예. 우리 10만이 넘는 경찰들에 대한 총 인사와 지휘 뭐 이런 막대한 역할을 할 텐데요. 우리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그러면 이제 정의사회 실현을 앞장서서 하는 그런 조직인데 예. 거기에 이제 주요한 간부로서 예전에 그런 활동들에 대한 반성과 이런 것도 없이 오직 거짓으로 그걸 피하려고 하면서 예. 특히 최동 열사라든가 또는 최동 열사 아버님도 곧바로 운명하셨거든요. 예. 지금 어머니는 순호의 이런 배신행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엄청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런 동료들의 원한을 사면서까지 이런 경찰의 최고의 어떤 수장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 사회의 지금 수준이나 예. 도덕의 기준에 봤을 때 맞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인간을 경찰의 그런 주요 간부로 제2의 수장으로 앉히려고 하는지 이 정부에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순호 국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서요. 저희가 인노회 회장님 모셔서 직접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